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최호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월 10일 오늘이 법정기념일로 임산부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이 서울 지하철의 각 차량마다 임산부 지정석이 생긴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이 임산부의 날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임산부의 날이라는 걸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네. 좀 생소했거든요. 네, 저도 잘 몰랐어요. 아까 네. 잠깐 스팟뉴스에서 이제 아빠들이 임산복 이렇게 입는 거 보면서 새로 왔습니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제2조 1항을 기준으로 45개의 법정 기념일 중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 그러니까 법정 기념일 맞고요. 네. 국가기록원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사회 보호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임산부의 날은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 보건법에 의한 것인데요. 네. 당시 이제 저출산이 심각하고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 출산 장려라든지 이 임산부 배려 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으로 시작이 됐고요. 또 10월 11일 날짜를 이렇게 특정해서 딱 정한 것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 그리고 뱃속에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는 임신기간 10개월 그래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10해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이 된 건데 그래서 오늘 임산부 배지와 가방 고리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는데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 그림 하나 준비한다면 보시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디어로 낸 임산부 배지와 가방 고리인데요. 이거 사실 디자인이 2006년 겁니다. 조금 이따가 요즘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방이나 가슴에 부착을 하라고 나눠준 건데 이게 2006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근데 실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는 초기 임산부 때문에 그런 거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겉으로는 잘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 교직원을 배려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이제 예비맘 배지를 나눠주는 임산부 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직원의 75% 이상의 여성인 서울 그 성모병원은 매년 150여 명의 여직원들이 임신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뱃속 아가를 보호해 주세요. 아이디어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배지와 가방고리를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요. 네. 바로 배지 속의 엠블럼, 이 엠블럼이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작을 한 거죠. 초기 임산부의 경우 몸이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하죠. 근데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배려를 받지 못해서 때로는 이제 노약자석에 앉아있다가 할아버지들로부터 호통을 받는 그렇게 오해받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고요. 이런 초기 임산부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해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알리고자 임산부 먼저라고 적혀있는 핑크색 임산부 엠블럼이죠. 2006년 것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걸로 보이고요. 네. 이 엠블럼은 아이를 가진 뿌듯한 느낌, 당당함을 지닌 임산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임산부 먼저라는 이제 그 캐치플레이즈가 참 새롭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배려의 손과 원을 뜻하는 이제 그래서 강한 주목성을 나타냄으로써 캠페인의 목적이나 사회적 행동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고요. 엠블럼에 사용된 분홍색 아이와 엄마의 사랑, 가족과 사회의 사랑 나타낸다. 설명하고 있네요. 네, 이 배지를 달고 있으면은 임산부다라는 그런 홍보가 또 많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부터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운영된다고요. 예, 이달 말부터 서울 전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별도로 운영될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초기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입니다. 네. 초기인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대중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한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 기존의 노약자석과는 별도로 그림 하나 보시면 준비했는데요. 7인용 좌석 양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임산부 배려 엠블럼 부착하고 홍보물을 이제 배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산부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임산부 배려 엠블럼을 부착된 고리, 가방고리요 11만 개를 제작해서 이달 중에 배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철 보면 그 긴 좌석의 양끝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외에 또 임산부의 날인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또 열린다고요. 예, 그 임산부의 날인 오늘 국회에서 제8회 임산부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선 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1호 부산 일신기독병원에서 20여 년간 출산과 산전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이현숙 간호사 님이 대통령 표창을 받고요. 네. 국무총리 표창은 울산대학교 서울 아산병원의 김한 교수, 성해병원 김석호 이사장, 고영득 의왕시 보건사업과장 등이 수상한다고 합니다. 이어 축하에서는 여러분 많이 좋아하셨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예, 라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이름 알린 오은영 박사가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게 이 초기 임산부를 위한 지하철의 그 배려석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의 주인을 위해서 좀 비워주는 배려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내 116개 도서관에 노약자 지정석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알아볼까요? 예, 오늘은 공교롭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네,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김문수 의원이 어제 9일 서울 도서관 노약자 지정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안 이게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에 대한 일종의 복지 대책의 일환이죠. 장애인이나 노인, 다문화 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은 신체적으로 어렵거나 정보 취득이 참 어려운 취약계층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쉽게 이용을 하지 못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 조례라고 할 수 있고 이분들을 위해 서울시내 116개 도서관에 노약자 지정석을 의무적으로 지정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마치 대중교통시설에서 노약자 지정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정말 생각해보면은 학생들이나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가기가 많이 좀 꺼려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예. 생각이 새삼 듭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도서관에 많이 어떤가요? 찾아오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 도서관을 찾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나왔겠죠. 네. 서울도서관이 이제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현재 서울도서관은 모두 5만 1,899명의 이용객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네. 이 중에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1,262명이고요. 60대 어르신까지 합치면 3,340명으로 전체 등록인의 6.4%에 이른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노약자 지정석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에 공공도서관 116개가 있는데 이 중에 79개의 도서관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37개의 도서관에는 이게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네, 또 네. 79개의 도서관 중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좌석은 마련되어 있지만 어르신, 아까 말씀드린 임산부, 뭐 다문화, 외국인들을 위한 지정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처럼 노인이나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노약자들의 도서관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석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한 거고요. 또 이 노약자를 위한 지정석 마련이 뭐 예산이 특별히 많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처럼 특별한 곳에 일정 장소에 이제 그 노약자를 위한 좌석 등받이에 스티커 이렇게 붙여서 여기는 노약자를 위한 좌석입니다. 이 정도만 표시해도 충분하거든요. 다만 어르신 외에 다문화 가족이나 임산부 등을 합칠 경우 노약자와 관련 숫자가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공고사항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생각해보면 진짜 도서관에서 학생들 일어나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어렵고 네. 좀 잘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저희가 앞에서 초기 임산부를 위한 그 지하철 전용 좌석제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그 도서관의 지정 좌석제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제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들 여러 네. 가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서울시는 지난 7월에 2017년까지 추진할 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텐데요.
5대 인권정책 기본 계획 중에 첫 번째 아젠다가 바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입니다. 5대 정책 목표가 25개 중점 과제 73개의 세부 과제가 담겼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증진 정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 인권 정책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한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면면을 살펴보면요. 시설 보호가 아닌 탈시설, 이제 시설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장애인 정책을 전환키로 했습니다. 향후 5년 내 시설 거주 장애인 약 20%, 약 600여 명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돌보험이 그리고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여성 종사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고령화 시대의 어르신 인권의 적극적인 증진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인권 관점에서의 이주민 정책 뭐 이렇게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사회적 약자 정책은 행정에 인권 가치를 도입한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현재 진행형이니만큼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더 이상 인권 정책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러니까 무엇에 반대해서 나타난 정책이 아닌 마땅히 지속돼서 수행해야 할 그런 정책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잘 진행이 되는지, 개선점들이 없는지 시민들이 잘 감시하고 관심을 같이 갖는 것도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최호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